형제는 평생의 동반자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의 말로 40년의 우애가 무너지는 장면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때로는 그 피가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당신의 한마디가 형제자매와의 마지막 대화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관계 상담 전문가 이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깝고도 때로는 가장 어려운 관계, 바로 형제자매 사이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말과 건강한 관계를 위한 지혜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만 때로는 그 진한 혈연 관계가 예상치 못한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수많은 상담 현장에서 목격한 안타까운 사례들 중 상당수가 형제자매 간의 사소한 오해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되어 결국 가정 전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경우였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노후 부양이나 재산 문제와 얽히게 되면 오랜 시간 쌓아온 우애마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7가지 금계와 관계 개선의 지혜는 수많은 눈물과 회한 속에서 얻어낸 값진 교훈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어르신들의 가정을 보호하고 형제자매 간의 소중한 연을 평생토록 아름답게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형제자매에게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첫 번째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너를 더 편애하셨던 것 같아, 혹은 지금도 부모님은 너를 더 위하시는 것 같아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 칠순을 바라보는 자매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반평생을 누구보다 가깝게 지내온 두 분이었지만 동생분이 무심코 던진 언니는 항상 엄마의 전부였잖아. 지금도 그렇고라는 한마디가 수십 년 묵은 감정의 둑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요양 문제로 시작된 다툼은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에 미세한 기울기가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형제자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순간 그것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를 논의할 때 내가 평생 부모님께 더 사랑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더 희생해야 한다, 또는 반대로 나는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더 책임지겠다는 식의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누구나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미묘한 결핍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특정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폭발하여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기어는 자녀 세대, 즉 조카들과 관련된 재산이나 금전 문제를 형제자매에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심이나 추측을 담은 말은 더욱 위험합니다. 얼마 전 상담 사례입니다. 큰형이 작은형에게 요즘 조카가 아버님 통장 잔액을 자꾸 묻는다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작은형은 아들이 오해받았다는 사실에 격분했고 삼형제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에 얼굴을 붉히며 모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조카가 할아버지의 생신 선물로 고가의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던져진 의심의 말은 걷잡을 수 없는 오해를 낳았고 결국 부모님 임종을 앞두고도 형제들은 서먹한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는 그 어떤 관계보다 민감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설령 조카들의 행동에 의문이 드는 점이 있더라도 형제자매에게 직접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듭니다. 그보다는 부모님께 직접 그리고 매우 조심스럽게 상황을 여쭤보거나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대처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말은 내 배우자가 부모님께 서운하게 해드렸다, 또는 내 배우자가 우리 부모님께 실수를 했다는 식의 배우자 험담입니다. 이는 명절이나 가족 모임 이후에 특히 자주 발생하는 갈등의 요인입니다. 50대 후반에 자매가 있었습니다. 평생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였죠. 어느 날 언니가 동생에게 지난번 명절에 내 남편이 어머니 반찬 투정한 것 때문에 어머니께서 며칠간 속상해 하셨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생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입맛이 좀 까다롭긴 해도 20년 넘게 장모님께 얼마나 잘했는데 결국 이 일은 자매간의 오랜 신뢰를 깨뜨렸고 부모님 제사마저 따로 지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잘못이나 실수는
형제자매 간의 대화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이미 우리 가족의 일원이며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비난하는 것은 곧 그 형제자매의 가정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부모님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사자들이 직접 소통하여 해결하도록 지켜보거나 정말 필요하다면 해당 형제자매가 자신의 배우자와 먼저 대화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제자매가 중간에서 전달자 역할을 하며 부정적인 이야기를 옮기는 순간 관계의 골은 깊어질 뿐입니다. 네 번째 금기어는 내 아이 교육 방식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힘들어하신다 또는 너 때문에 부모님 건강이 나빠지신다는 식의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입니다. 최근 상담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같은 단지에 거주하며 매일 손주들을 돌봐주셨죠. 동생은 아이의 학업 성취에 대한 기대가 높아 밤늦게까지 여러 학원에 보냈고 할머니께서 매일 밤늦게 아이를 데리러 다니셨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동생에게 내 욕심 때문에 엄마 무릎이 더 나빠지시는 것 같아 너무한 거 아니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동생은 내 아이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해. 언니는 애들 유학 보내놓고 엄마한테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참견이야 라며 격분했습니다. 결국 이 다툼은 부모님께도 알려졌고 할머니는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은 각 가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설령 형제자매의 교육 방식이 부모님께 부담이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갈등을 유발할 뿐입니다. 그보다는 부모님께 먼저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진 않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부드럽게 여쭤보고 부모님의 생각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황을 조율하거나 형제자매에게도 혹시 아이들 돌보시는데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부모님 용돈을 더 많이 드려야 하지 않겠냐 는 식의 직접적인 경제적 요구와 비교입니다. 이런 말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한 형제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큰형은 사업가, 둘째는 교수, 막내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부모님께 요구 있었고 부모님도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큰형에게 형은 우리보다 수입이 훨씬 많은데 용돈은 왜 비슷하게 드려요? 좀 더 신경 쓰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순식간에 가족 전체에 퍼졌고 부모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결국 큰형은 깊은 배신감과 상처를 받아 용돈 지원을 중단했고 부모님은 자식들 간의 금전적 갈등으로 인해 큰 심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 간의 경제적인 상황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각자의 삶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책임과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수입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여유가 넘치는 것도 아니며 수입이 적다고 해서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만약 부모님 용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모든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 각자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누구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금기어는 부모님 재산 상속에 있어서는 내가 더 많은 권리가 있다. 또는 내가 부모님을 더 많이 모셨으니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중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수십 년간 부모님을 바로 곁에서 모시고 살았고 동생은 먼 타지에서 생활하며 꾸준히 경제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약간의 재산이 남았습니다. 그때 언니가 동생에게 내가 평생 엄마 아빠를 모셨으니 이 집은 당연히 내 몫이야. 너는 그동안 자유롭게 살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생은 깊은 슬픔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내가 매달 보낸 생활비와 병원비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언니가 부모님을 모시는 동안 나도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어. 결국 두 자매는 법정 다툼까지 벌였고 부모님의 영정 앞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눈물 흘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상속 문제는 그 어떤 주제보다 예민하고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더 많은 권리가 있다는 식의 발언은 형제자매 간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고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깁니다. 부모님을 직접 모신 노고도 멀리서나마 경제적으로 지원한 마음도 그 무게를 함부로 비교하거나 평가할 수 없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부모님께서 건강하실 때 모든 자녀들과 충분히 소통하시고 명확한 의사를 법적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며 따라야 합니다. 자녀들 간의 일방적인 권리 주장은 갈등만을 야기할 뿐입니다. 마지막 7번째 금기어, 그리고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말은 바로 부모님 임종하실 때 너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제가 30년 넘는 상담 경력 동안 보아온 가장 깊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기는 말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순이 넘은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언니는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었고 동생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은 급히 비행기에 올랐지만 안타깝게도 항공편 문제로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어느 가족 모임에서 감정이 격해진 언니가 동생에게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에 내가 없었다는 사실, 나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평생을 의지했던 자매의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동생은 그날 이후 깊은 죄책감과 상처로 고국 땅을 밟지 않았고 언니 또한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은 것에 대해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종의 순간은 그 누구도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결코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자녀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너는 없었잖아라는 말은 그 아픔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7가지 금기 사항들, 부모님 편의 언급, 조카 관련 재산 의심, 배우자 험담, 자녀 양육 비판, 경제적 비교 및 요구, 상속권 일방적 주장, 임종 불참 비난, 이 모든 것을 피하기 위한 핵심 원칙은 결국 역지사지의 마음과 존중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고 이미 생긴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모든 중요한 논의는 가능한 한 부모님이 건강하게 의사표현을 하실 수 있을 때 시작하십시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문제 해결이 몇 배는 더 어려워집니다. 둘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당사자와 직접 그리고 차분하게 대화하십시오. 형제자매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말은 오해를 증폭시키고 감정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셋째, 가족 간의 갈등이 감정적으로 격화되어 자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가족 상담 전문가나 관계조정 전문가의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인연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는 서로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혈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이러한 금기어를 피하는 것을 넘어 형제자매 간에 어떻게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 문제로 대화를 시작할 때는 비난이나 평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나 전달법 이메사게를 활용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어머니 요양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어때? 우리 함께 부모님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어. 내가 그동안 혼자 애썼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쓰인다. 와 같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던 두 자매가 언니, 우리가 엄마 일로 이렇게 다투면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우리 잠깐 시간을 내서 차분히 이야기 나눠보자는 동생의 제안으로 대화를 시작하여 결국 서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대화의 목적은 누가 옳고 그른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금전적인 문제와 같이 민감한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큰형은 부모님께 매달 얼마씩 드리는데 나는 그만큼 못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들어라거나 동생이 해외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부모님 용돈을 너무 적게 드리는 것 같아 서운해. 와 같은 직접적인 비교나 불만 표출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형, 동생아, 요즘 내가 부모님 용돈 문제로 이런저런 고민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각자의 상황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가족은 이러한 대화를 통해 큰형은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고 둘째는 주말마다 부모님을 모시고 외출하는 역할을, 막내는 매일 저녁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며 정서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형제자매 간의 갈등은 종종 비교에서 시작되지만 우리는 각기 다른 삶의 무게를 지고 있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기 위한 몇 가지 특별한 방법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정기적인 형제자매만의 모임을 가져보십시오.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없이 오직 형제자매들만 모여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달 또는 분기별로 형제자매의 날을 정해 식사를 하거나 가벼운 활동을 함께 해보세요. 둘째, 추억을 공유하는 활동을 해보십시오. 함께 옛 사진첩을 보거나 부모님과의 추억이 담긴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을 되살리고 서로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가족 단체의 채팅방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다만 민감한 주제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는 피하고 일상의 소소한 안부, 건강 정보, 부모님 소식, 재미있는 이야기 등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과 같은 중요한 가족 행사 전에 미리 역할 분담이나 계획을 논의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상담했던 한 가족은 부모님의 요양시설 입소 문제를 두고 내 형제 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우고 대화를 진행하면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의사 최우선 존중의 원칙. 자녀들이 논의하기 전에 부모님의 생각과 바람을 가장 먼저 경청하고 존중했습니다. 객관적인 정보 및 전문가 의견 참고의 원칙. 주치의, 사회복지사, 요양 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참고했습니다. 만장일치 또는 충분한 합의의 원칙. 중요한 결정은 가능한 모든 형제자매가 동의할 때까지 충분히 논의하고 소수의 의견도 경청하며 합의점을 찾아 나갔습니다. 공동 책임 분담의 원칙.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 방문 계획, 역할 분담 등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나누어 공동으로 책임졌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통해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하고 가족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미 형제자매 간에 갈등이 생겨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년간 단절되었던 두 자매가 조카의 결혼식을 계기로 어색한 만남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서로의 닮은 모습을 발견하며 눈물로 화해했던 감동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화해를 위한 첫걸음은 먼저 손 내밀기입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기보다는 관계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과거는 과거로 흘려보내기입니다. 지난 일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은 상처를 덧나게 할 뿐입니다. 셋째, 작고 가벼운 만남부터 시작하기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차 한잔할까? 라는 부담 없는 제안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들을 바탕으로 형제자매와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5가지 약속을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오늘 배운 7가지 금기어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말 한마디의 무게를 생각하겠습니다. 둘째, 바쁘다는 핑계를 내려놓고 정기적으로 형제자매와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남, 전화, 문자 등. 셋째,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등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넷째, 어려운 일이나 부모님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혼자 고민하기보다 형제자매와 함께 의논하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다섯째, 과거에 서운했던 감정이나 오해는 가능한 한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형제자매도 여러분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랜만인데 우리 한번 볼까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제자매 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말과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님의 편의 문제, 자녀 세대의 재산 문제, 배우자에 대한 비판,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한 간섭, 경제적인 비교와 부담 주기, 삼소권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 그리고 임종과 관련된 아픈 기억을 건드리는 말. 이 모든 것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부모 아래서 자랐지만 각기 다른 환경과 경험 속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개별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는 순간 많은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세대 간의 건강한 소통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이오니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어르신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한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지혜로운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지혜의 관계 솔루션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